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휴일 이후 개장한 미증시 예상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애플이 매출 전망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다우와 S&P가 하락, 그리고 나스닥만 홀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가시지 않는 불확실성에 투자 방향 잡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늘 1시간이 짧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지수 트레이더와 1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 트레이더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알찬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 모두 함께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또 책 한 권 소개해 주셨잖아요. 또 이 나중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 책 또 다시 여쭤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무쪼록 많은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순간 가장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쪽 차장님.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을 지금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긴장은 아직 안 풀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제 목소리도 아리따우신 우리 지수 트레이더님도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루드 오일의 골드까지 전부 다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2% 오름세입니다. 3,38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5% 상승입니다. 9,68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 상승입니다. 5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3% 상승입니다. 1,6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1.081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다시 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이 오늘 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골드가 1,600달러를 넘었는데, 자, 준 차장님 오늘 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는 이제 뭐 아이폰 이제 애플의 실적 우려감에 이제 조금의 하락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어제 애플도 마지막엔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을 하고 나스닥은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악재가 있어도 오르는데 오늘은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오늘은 오를 수밖에 또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일단 뭐 특별히 뭐 악재 없으니까 오늘도 상승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원유 같은 경우는 제가 50에서 53불 정도 이제 밴드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53불을 돌파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서 이제 더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코로나의 이제 실물 경기 여파는 이제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의 반등은 이제 조금의 이제 하락, 반락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제 뭐 미국에서 러시아 쪽 이제 정유회사, 이제 유전회사에 무슨 약간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조금 오르는 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니까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더 큰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반락의 이런 걸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는 뭐 그렇죠. 골드는 뭐 예. 1600을 돌파하고 이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계속 상승 기조는 유효합니다. 네, 이제 계속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게 사실 이런 불안정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푸는 이런 유동성을 푸는 정책이 네,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 해지 이제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여전히 부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나 너무 급히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락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를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 선물 그리고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장에 그렇게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본장에서 나스닥이 0.02%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 시장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전략은 저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 늦춰지는 감이 보여지고 있어서 선물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속보로 떴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들 있을지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선처를 해주는 걸까요?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경파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항공 엔진 문제를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짚어왔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여객기인 코맥 C919 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샤프란의 합작사인 CFM이 중국 여객기 코맥을 위해서 만든 제트 엔진이 있는데 이 제트 엔진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코맥 여객기를 왜 수출을 막았냐? 그 이유는 지금 이 여객기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또 미국 보잉사와 경쟁하고자 개발한 여객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강경파 입장에서는 거슬렸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의 기술이 유출된다면 해당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까 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맥락을 살펴보신다면 지식재산권 문제와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올렸는데요. 미국은 해외 국가가 우리 상품을 구입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과 다른 국가에 상품을 팔고 있다. 그게 무역의 본질이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이 세계 최고인 우리 제트 엔진을 구입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의회에서 현재 고심 중인 몇 가지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면서 강경파가 제트 엔진을 수출을 막으려는 그런 입장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걸까요?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실이죠. 그런데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트럼프가 당연히 손해보는 일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분석을 지금 살펴봤는데 트럼프가 지금 입장을 바꾼 이유는 대선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둔화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보이자 최근 애플 그리고 애플이 1사분기 실적 하향 조정하고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비틀거리자 경제를 챙기는 것에 나선 겁니다. 경기를 떠받치고 또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제트 엔진 그냥 수출해버리자 이런 입장을 지금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안보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사업가 트럼프 대통령다운데요. 중국 측에는 조금 좋은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식재산권이나 중국 제조 2025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된 무역 전쟁인데 아무리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년간 미국 강세장을 이끈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올해 들어 7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자사주 매입이 지금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 주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에 따르면 지난달 자사주 매입 규모는 137억 달러였고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량이 꾸준히 감소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 규모 약 7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한화로는 83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을 보장해준다 이런 명확한 방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또 자사주 매입 시점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달이 저번 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카플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을 볼 때 금리가 1.5에서 1.75%포인트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댈러스 연은의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지금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플란 총재는 USMCA,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브렉시트 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미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각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준을 포함해서 이렇게 미국 지방에 있는 연은 총재들 역시 지금 금리가 유지하는 기조가 맞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원자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마그네슘이나 텅스텐, 히토류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수요가 많았던 품목들, 중국이 대량으로 수입했던 품목, 예를 들면 원유나 철광석 가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연 가격은 한 달 새에 12% 넘게 급락했고요. 또 구리나 알루미늄은 각각 7%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분석업체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시장은 당분간 더 출렁일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코로나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외에 있는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계 산업, 전자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CNBC는 이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세계 GDP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올해 여름까지 이 코로나19 여파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세계 GDP 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입는 피해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매일매일 속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지금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지수 트레이더님과 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시장 대응 전략들 알차게 채워가시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과연 이런 시황들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 미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트레이딩 타임 해외 선물 업앤다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S&P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P가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일봉상으로 오늘은 다시 좀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0.3%가량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 두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입니다. 자, 지수 트레이더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어제 애플 소식인가요? 네. 어제 애플이 그 1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시킨다고 그 팀쿡이 말씀하셨죠? 그랬나요? 네. CEO 그 애플이요. 근데 그래서 어제 장 초반부터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어제 급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반등을 했냐면 지금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빅5 그룹들 그 그룹들이 주가를 상승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다시 견인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네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S&P 일봉 차트와 그다음에 골드 일봉 차트를 보면 사실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요. 같이 상승하고 있을 때 골드도 같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S&P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과 그다음에 그 위험자산, 주식은 언제나 반대로 간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금과 그다음에 안전자산인 금과 그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과 똑같은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자, 요즘 이런 기사가 한번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주식에 있는 빅5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앞으로 계속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금만 안전자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빅5만큼은 현재 대세를 걸을 수 없이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다시 패러다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금뿐만 아니라 어디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유럽이나 대형주들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빅5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거라는 그런 강한 투자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게 주식이 떨어지니까 금이 올라갈 거다. 이게 아니라 주식과 금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제 그 애플이 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요. 예전에 그 메르스 2015년대 메르스를 보시면 자, 메르스 때 5월 달 초반기에는 확진자나 그 사망자 수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점점 갈수록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올라간 상태에서 머무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그라지는데 이렇게 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으면 머지않아 이게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여지가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협력사라고 하죠. 애플에 있는 협력사들이 지금 거의 다 중국에 있는데 그 중국에서 생산량이 당연히 감소될 것이고 그래서 애플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협력사를 가진 대기업들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빅5들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양극화, 즉 양날의 검처럼 지금 같이 양면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 하나만으로 악재와 호재가 됐는데 지금 악재와 호재가 같이 혼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하시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좀 상방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좀 우리 트레이딩 해보시는 분들은 오늘 진입해 본다면 어디서 포지션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포지션을 잡는다면 항상 네. 여러분은 기준선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올라갔으니까 내려가겠지,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0분 차트를 보면 네. 지금 현재 정배열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추가 파동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면 적어도 정고점들이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자리가 정고점이고요. 그 다음 자리는 이따 지금 11시 16분이니까 13분 뒤에는 다시 장이 열릴 텐데요. 이 장이 열렸을 때 그 다음 기준선, 정고점과 전저고점을 기준선으로 잡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어떻게 트는지 보시고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면 아래 지지선을 보고, 아래 지지선이라면 지금 3,370선이거든요. 3,370선, 오늘의 시가가 3,372선이니까 그 자리에서 흔든다면 다시 매수를 보는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전략 주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 개장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네. 또 지수트레이더님이 이제 그 미국의 빅5 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저희 방송 전에 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예. 사실은 머리가 하얀데 지금 원래는 제가 아나운서님께 요즘 최고의 안전자산이 어떤 네. 거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빅5가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이 됐다 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걸 말해야 되겠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보면은 원래는 지금 작년에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증시가 오르는 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돈의 가치도 사실 낮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쵸. 달러 자체도 원래는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달러도 강달러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그 빅5 그거와 연계가 되는데 지금 모든 자산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네. 저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주식도 직구한다 그러잖아요. 네. 주식 직구하는 사람들이 뭐 저도 하고 있고 물론 대부분 하시는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듯이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미국 달러로 바꾸기 위해 강달러가 되면서 미국 이제 증시로 돈이 다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FCM이라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업을 하는 회사를 이제 해외에서 FCM이라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거래를 안 하고 주식으로 다들 자금이 몰려가니까 네, 이 회사들이 못 버티고 있는데 그렇듯이 지금 미국 증시는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대선이라는 지금 좋은 기회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한 최소 1년 대선까지 조금 넘어서까지도 뭐 근데 버블이 어느 정도는 있죠, 당연히. 네, 버블이 네. 지금 이 빅5 말고는 사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빅5 기업이 전체적인 증시를 지금 이끌다시피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시피 해서 오르는 시장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악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긴 한데 그렇게 무너지기는 사실 어렵죠. 4차 산업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상승 기조는 악재가 없는 한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어쨌든 뭐 주식시장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별주들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은 크루드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53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제 53.0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 국영석유 회사죠. 러시아 국영석유 회사를 제재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일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은 여기서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준 차장님은 매도 그리고 지수트레이더는 관망 주셨는데 이번에는 준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한 밴드는 일단 네. 50에서 53이니까 지금쯤에서 한번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러시아 쪽 제재는 일시적인 거고 보니까 약간 뭐 부분적인 제재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오펙 회담이겠죠. 다음 달에 있을 이제 회담에서 이제 러시아가 감산에 확정을 하냐, 뭐 이렇게 참여를 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 러시아 일단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쪽에서는 감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전에는 이렇게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바깥에서 우물을 파도 석유가 나오니까 네, 얘네들은 네. 뭐 그 생산성이 얼마가 낮아도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런 원유를 할 때는 저희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BEP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네. 하죠.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BEP가 일반적인 회사는 한 30불, 신규 유정 같은 경우에는 30불이고 구유정 같은 경우에는 15불이면은 얘네는 이게 생산 단가가 딱 네. 15불 이상이면 이익이 나는 거고 30불 이상이면 이익이 나는 거고 근데 사우디나 이런 오펙 국가들은 이거를 BEP로 보는 게 아니라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오펙 국가들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의존도가 한 80%에서 90% 이상.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이 원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 지출이 나오는 거고 복지 정책부터 해서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펙 국가들의 지금 현재 평균 이 재정 유가는 95불, 90불 요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거는 워낙 부유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낮아도 이게 뭐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뭐 베네수엘라가 특히 네. 그런 케이스인데 그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네. 준비를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차트가 이게 많아요, 굉장히. 네, 이게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2013년부터 이제 네. 그 사우디 측에서 이제 오펙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생산량이 증대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일 패권을 확고히 하자 이러면서 이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불 근처, 120불까지 가던 근처를 쭉쭉쭉 낮춰서 2015년인가 26불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수익성이 낮은 이제 셰일 기업들의 한 30%는 파산을 했고, 네. 하지만 나머지 수익성이 뭐 그 근처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데들은 이제 뭐 인원을 좀 감원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버텨가면서 결국 오펙도 더 이상은 사우디 빼고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렇게 다시 감산을 조금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50불, 60불 수준까지 왔는데 이때 미국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타격을 받았다 치면은 오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정 유가가 90불, 95불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릴 베네수엘라, 뭐 리비아 여러 나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그 100불 근처 하던 시절에 사실은 돈잔치를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터면 뭐 워낙 그쵸. 고유가였으니까 워낙 유명하죠, 돈이 예. 그냥 막 넘쳐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가를 26불까지 낮추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할 수는 없고 복지 정책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 줄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정부 시위 운동은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산을 하면서 다시 유가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린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BEP는 한 30불, 35불 근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유가 이제 정부 측면에서 봐도 40불 근처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면 러시아는 전혀 손해 볼 것도 없고 네. 아주 안정적인 적정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네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사우디 이제 옛날처럼 오펙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기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네. 지금은 이제 오펙이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30%, 40%까지 갔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오펙이 원유 시장에서 큰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힘이 좀 딸리죠. 그렇죠. 이제 미국이 더 큰 하나의 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사실은 맹주격인데 사우디가 지금 계속 약간 딴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국가의 이제 재정 의존도가 원유가 90%인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2017년부터 제조업이랑 관광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원유 의존도를 한 70% 정도, 60% 정도까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펙에서는 이 사우디가 우리의 대장인데 얘부터도 지금 원유에서 약간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오펙에서도 약간의 내란까지는 아닌데 서로 약간 눈치 싸움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감산이 이렇게 생각대로 감산이 원활히 될 것 같진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유가 더 이상 오르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점진적인 하락세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유의 50%는
내연기관인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전기차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대체 에너지가 또 상승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노르웨이, 가이아나 미국의 생산량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증대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이제 그 BEP나 재정 유가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금년은 한 50불에서 60불 정도로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펙 내에서도 오펙 플러스 내에서의 이런 분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좀 하락할 것이다. 장기적인 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지수트레이더는 오늘 유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유가 크루드오일 보시면 네. 일봉을 먼저 보시면요. 일봉이 지금 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 양봉이 이렇게 그려지면요. 그 다음에 그 추세대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분 차트를 보시면요. 네. 분 차트 120분 차트를 보고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추세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저점에서 위에 있는 상단 고점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 마지막 끝자리가 지금 54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54불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오히려 관망에서 매수 쪽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시가를 만약에 11시 30분에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자리가 올라오면은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일은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을 주셨지만 트레이딩을 해본다면 일단 관망하면서 좀 매수 쪽에 조금 더 가깝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54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이제 뭐 관망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진입을 해본다면 어디서가 적당할까요?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시가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면 우리가 사실은 매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변폭이지만 그 변폭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 세력들이 공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가에서 만약에 11시 30분에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살펴보시고요. 저항선과 기준선에 맞춰서 그 자리가 왔을 때 매도 아니면 그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크루드 오일과 같은 경우도 이제 미 증시 개장 상황을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좀 방향을 좀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 차장님은 오늘 이제 일단 오일 네. 50에서 53달러 정도 밴드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매도를 주셨죠. 네, 네. 네. 우리 지수 트레이더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트레이더 분은 전문가시니까 맞겠죠. 네. 저는 뭐 네. 보잘것없는 해설위원이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다 하루하루 이렇게 추세는 정말 네. 보기 힘들어요. 네. 근데 진짜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이렇게 집어주시니까 대단하신 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맞추면은 저는 이거 안 하죠. 저는 그냥 집에서 트레이딩만 네, 하실 그렇죠. 건가요? 집에서 트레이딩만 하면서 네,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 크루드 오일까지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증시 개장했으니까요.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일단은 상승 출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3대 지수 0.2에서 0.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선물 시작 시세 하나씩 다시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5% 오름세입니다. 3,38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 상승입니다. 9,6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7% 오름세입니다. 53달러 2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60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08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했고요. 자, 선물 시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이 지금 개장과 함께 조금 하락세를 아직 글쎄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개장과 함께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준 차장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막 보통 장이 막 시작되면은 지금쯤은 막 시스템 트레이딩도 막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막 가격 혼란 왜곡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악재가 없는 오늘 시장은 저는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또 모르죠. 지금 어저께 이제 애플사에서도 이런 네. 공급 차질 쪽으로 문제가 생겼듯이 지금 아마 계속 나오긴 할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2월, 3월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받는 여파는 이제 2월, 3월로 그쵸.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지표 역시도 근데 뭐 방금 아까 개장 전에 나온 경제 지표 건축 허가 건수였나 뭐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네. 또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한 3월, 2월 한 후반, 3월 초에 나오는 이제 지표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조금 잠잠해서,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악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경제 지표가 그래도 꽤 많이 발표가 됐는데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전부 다 좋게 나왔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수 트레이더님은 이제 개장을 하고 좀 상황을 보자고 하셨는데 개장하면서 동시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되돌리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네. 나스닥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어제 그나마 악재 하나 나와서 떨어진 이 자리를 다시 메꾸고 그 자리를 또 넘어서 또 올라가고 또 어제 신고가를 넘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절대 내려가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때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9,700이에요. 곧 10,000포인트가 가까워거든요. 네. 아마 이걸 휩쓸을 하든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든지 분명히 10,000포인트 찍을 때까지는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매수 진입을 좀 바로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이런 장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지수 선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가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태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34% 상승해서 29,33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해서 3,378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어제의 이 하락세를 조금 많이 만회해준 모습이네요. 0.5% 상승해서 9,78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개장과 함께 뜬 속보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4거래일 만에 100포인트가 올랐다. 지금 3일간의 하락세를 끊어내고 3대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애플의 주가가 0.5% 정도 상승하면서 이 시장 개장 초기 상승에 기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6.76% 급등했고 장외 거래에서는 7.35%가 급등했거든요. 이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928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CNBC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테슬라는 잊어라. 지금 새로운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버진 갤럭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우주 여행과 관련한 종목인데요. 3개월간 주가가 2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주가가 8.28% 높게 상승해주고 있죠. 차트도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가 아까 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다 이 미증시로 몰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1월에 0.5% 상승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뭐 랠리도 잘 이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경제 지표도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아직 이 코로나 여파 남아 있기 때문에 금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보시면 1,607달러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확진자 속도가 늦춰진다고 해도 경제적인 타격이 남아있을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지금 금의 상승 모멘텀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시티그룹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금 가격이 1,7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해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수 선물 거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준 차장님 덕분에 수익을 봤다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끝까지 좀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준 차장님의 골드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골드가 근데 지금 언제 멈출 기세가 안 보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607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자, 우리 두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역시 우리 준 차장님은 매수뷰시고요. 우리 지스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관망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일봉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지금 전고점이 가장 높은 고점이 1619입니다. 1619에서 그다음에 몸통은 1564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현재 전고점에 저항선을 맞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뚫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를 저항 맞고 당분간 내려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딱 중간 확률 50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고점을 뚫을지 거기서 저항을 맞을지 이런 부분들 지켜보신다고 하고요. 우리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일단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죠. 이거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네, 이게 재정 다각화 측면에서 골드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꼭 들어가야 하고, 네, 지금 일단 너무 지금 올라서 다들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지금 팔라디움 있잖아요. 네. 팔라디움이 오늘 거의 10% 하루 네. 만에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조금 빠진 상태인데 이거를 제가 1200대부터 봤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2000을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가더라고요. 네. 근데 골드도 지금 2000 간다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뭐 조정을 받거나 하는 국면은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골드만한 진짜 안전자산이 없거든요. 뭐 요즘 뭐 애플이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금 실물 자산인 골드만큼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상품도 없는 게 사실이고 중앙은행 측에서도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이것도 지금 증시처럼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가장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저는 수요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근데 매일 똑같은 말씀만 드리니까 저는 무조건 매수다. 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 국면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정 국면이 끝나면 다시 또 언제 그랬는지 매수는 상승은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그림으로 계속 그냥 매수 쪽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 네. 들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들고 있진 않은데 매수를 골드는 또 계속 보고 비싸서 있다. 네, 골드는 또 비싸서 또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골드는 안전자산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에 따른 그런 해지 수단으로까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좀 상방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지스트레이더님 만약에 오늘 관망이신데 이제 방향을 아직 좀 저희가 볼 수 없을까요? 지금요? 예,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랜만에 그럼 유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로를 그동안에 많이 못 다뤄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유로를 다룰 시간까지 저희가 생겼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안 그래도 네. 그저께 네. 1.08580에 네. 매도를 들어갔었습니다. 오. 네, 유로 지금 지표가 지금 계속 안 좋고 지금 네, 브렉시트다 해서 지금 아직 영국과도 지금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제가 추세 매매는 사실 안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 많이 급등하면 이제 조정이 나올 타임이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추세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락 국면이니까 네. 매도를 해보자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스탑을 8650인가에 걸어놨었어요. 근데 86, 스탑을 바로
체결되고 네.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탑이 꼭 언제나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느꼈는데 네, 이게 유로는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 선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추세인데 지금 하락 추세라서 지금 더 하락할 여지도 충분히 있고 네. 유로존은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게요. 경기 지표도 경제 지금 계속 안 지표도 좋게 나쁘고요. 나오고, 예. 네. 그리고 뭐 금리 인하도 지금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하면 또 제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유로는 이 상황이지만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 있다. 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보고 계시고 저도 사실 유로를 좀 거래를 해볼까 했는데 네.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 들어가셔야죠, 지금. 그래서 네. 못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제가 업앤다운 하기도 전에 일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 일단 확인은 해볼게요. 일단 네, 뭐 알겠습니다. 매도 시지만 네. 지수 트레이더의 의견까지 한번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지수 트레이더님 오늘 유로도 관망이세요. 일단 준 차장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지수 트레이더님은 유로는 지금 매도세가 사실 확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관망일까요? 일단 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네. 할 때요. 유념해야 될 게요. 지금 현재 지금 정고점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유로 FX 3분 차트를 간단히 보면은 네, 3분 지금, 차트요. 네, 네. 전일 저가까지 지금 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전일 저가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 전일 저가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요. 만약 깬다면 다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게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돼서 이 지금 이평선 사이에서 오늘은 짧게 등락을 반복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일 저가가 지금 1.08033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렇다면 네.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탈한다면 그때 매도를 좀 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면 매수를 봐도 좋을까요? 그때 매수를 볼까요? 네, 근데 오늘은요 자리가 크게 올라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짧게 단타를 하시겠다면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매도를 할 건가 보시고요. 지금 자리는 뭐 크게 올라갈 자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유로 FX까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지수 선물 아까 명확하게 조금 보지 않았는데 지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지수 어떤 선물이요. 거요? 지수 선물 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나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저희? 나스닥이요? 네. 자, 개장 후에 어쨌든 지금 방향은 좀 상승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잠깐요. 네. 저는 이렇게 애매한 시장은 잘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5분 차트로 네. 아주 이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잡는다면 굳이 매수를 잡는다면 가장 디테일하게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사실 1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위 분 차트, 하위 분 차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상위 분 차트는 추세를 보고요. 네. 내가 섬세하게 무언가 매수 자리와 매도를 자리를 잡는다 했을 때 이제 예전에 제가 국내 선물이었을 때는 한 틱도 안 틀리고 잡았던 적이 거의 99%였어요. 근데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휩써도 많고 그다음에 스탑 헌팅이라고 하죠. 스탑 헌팅도 많고, 그러니까 스탑 로스를 잡아먹는 그런 휩소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그 2014년 이전에 그 가장 활성화됐던 국내 선물 때보다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섬세하게 잡고 찬다면 분 차트에서 1분 차트를 중심으로요.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네. 저는 9,665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9,665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를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상방으로 계속 보고는 계시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눌림을 준다면 그때 매수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9,665선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 그 상황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 진입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 조금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도 9,695 동의합니다. 9,665요. 65. 이렇게 95는 이제 저항대.
거기서 매도. 네. 65에 사시고 95에 매도. 아, 9,695선이요. 너무 대충 했나요? 그러게요. 갑자기 태세 전환을 네. 30포인트 차이면 그죠. 굉장히 큰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은 좀 상품을 많이 봐드렸어요. 지수 선물 그리고 오일 골드 유로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 오늘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